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의 류호영 교수님 모시고 로봇 수술 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100분 토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 수술이 다른 과 중에서도 비뇨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저희 비뇨의학과 같은 경우는 장기들이 기본적으로 골반뼈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제 전립선 같은 그런 장기들을 보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이득이 많은 대표적인 첫 번째로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로봇 수술이라 그러면 로봇이 알아서 수술을 다 해주는 건가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로봇이라는 장비를 의사가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수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수술장 안에서 로봇은 메스의 진화 형태인 거예요? 그렇죠. 오, 좋은 표현인데. 예전에는 네. 이제 전통적 그 개복 수술, 이제 배를 열고 이제 수술을 했다가 이제 복강경, 복강경 수술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2000년대 중반에 이제 로봇이 또 들어왔어요. 이제 로봇과 복강경의 차이는 뭐냐? 복강경은 이제 기구를 이제 직접 이제 꼬챙이라 그러죠. 보통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막대를 이용해서 이제 그 수술하는 거라면 로봇 수술은 그 복강경의 막대가 이제 로봇 팔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 팔을 앉아서 쉽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강경은 자세가 이렇게 됐다면 로봇 수술은 앉아서 아주 우아하게 손을 이용해서 아, 실제로 그런 자세로 합니다. 네, 이런 자세로 합니다. 게임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예. 마치 3D 그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로봇 팔을 의사가 조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강경 수술은 진짜 이렇게 막대기를 집어넣고 그 막대기 끝에 뭐 칼도 있고 가위도 있고 그렇죠. 이랬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멀리서 섬세하게. 이렇게 손으로 막대기에 관절 형태가 이제 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자유자재로 이제 360. 근데 그거를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요렇게 그래서 로봇 수술은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친의사, 그러니까 술자라 그러죠. 수술자에게 굉장히 이제 편안한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고, 사실은 수술하는 사람이 편하다는 거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수술하는 입장에서.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프로그래밍이 딱 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단추를 띵 누르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찌지지지 들어가고 뭐 이런 기능은 없는 네,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예, 오로지 이제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예. 그 왜 SF 영화 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원통 같은 게 있고 미래의 그런 로봇 수술기 같은 건데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한번 이렇게 싹 스캐닝 한 다음에 막 그 수술 같은 것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잖아요. 저도 좀 그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뭐 네. 전립선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팔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북경에 있는 환자 로봇 움직이기 이거는 가능은 하죠. 아, 그러고는 만약에 예, 기술이 발전이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그거는 이제 그 원격적으로. 5G 뭐 6G 이런 스피드 되고 이거 다 기술적으로만 되면 그 정도는 그러면 수술실에 실제로 수술하는 의사는 없고 환자랑 그냥 스텝만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환자 곁에는 아마 먼 일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의사가 스탠바이는 하겠지만 실제 수술은 멀리서도 할 수 있는 세상인 거죠.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술자가 이제 로봇을 조정을 하면은 이제 환자 옆에는 또 다른 이제 의사가 한 명 이제 제1 조교라 그러죠. 이제 제1 어시스턴트가 이제 같이 이제 수술을 도와주는 형태로 이렇게 보통 의사 2명으로 진행을 하죠. 로봇 수술할 때 옆에 있는 어씨는 뭐라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이제 꼬매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실 넣어주고 아, 여기 이제 피 나는데 이제 뭐 클립 같은 걸로 이제 잡아라 하면 이제 잡고 어시스트 그 포트 구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어시스트가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해주는 거죠. 아, 그 어시용 구멍이 따로 있어요. 예, 하나 보통은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로봇 수술을 할 때
소위 말해서 배에 구멍은 몇 개가 나는 건가요? 자, 한 개는 카메라.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는 구멍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내지 3개를 이제 수술자가 사용하는 로봇 팔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시스트가 사용하는 구멍이 또 하나 내지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6개, 네. 적을 때는 4개. 그럼 그 구멍의 크기는 얼마나? 한 1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cm. 보통 개복 수술하고 비교하면 수술 시간은 더 걸립니까? 덜 걸립니까?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덜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로봇 수술의 그 숙련도에 따라서 사실은 의사들마다 다 틀리죠. 네, 사실 다 틀린데 제 생각에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봇 수술을 하든 개복 수술을 하든. 그 여러 과가 이제 로봇 수술을 하신다고 네. 했는데 그러면은 산부인과용 로봇, 비뇨의학과용 로봇이 뭐 따로 있고 그래요? 뭐 따로 있는 병원도 있고요. 이제 로봇 수술을 이제 많이 하는 이제 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뭐 같이 쓰는 뭐 대학병원들도 있고. 그러면은 뭐 비뇨의학과용 로봇 수술이 따로 있고 뭐 산부인과용 로봇 수술기가 네. 따로 있는 건 같은 아니고 기계로. 같은 기계로 네, 맞습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같은 거군요. 기계로. 네. 자, 그럼 로봇 수술 그 이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떤 건지는 이해를 했는데 로봇 수술은 건강보험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대체로 이제 비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돈을 내고 할 만큼 이게 훌륭한 건가? 일단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침습. 조금만 이렇게 네, 열고 조금만 들어갈 수 열고 있는. 들어가서 목표했던 부분을 제거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좀 세밀하죠. 어찌됐거나 확대된 시야를 통해서 세밀하게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수술 분야에서 지금 개복 수술에 비해서 확실히 로봇 수술이 좋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분야는 사실 전립선 쪽이고요. 전립선 암 수술 같은 경우는 로봇 수술이 개복 수술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그거는 정말 가성비가 있습니다. 전립선을 이제 제거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보통 수술들이 크게 2가지로 나누죠. 이제 제거만 하냐, 아니면은 기능적인 좀 문제까지도 이제 같이 이제 포함이 되느냐. 전립선 수술 같은 경우에는 떼내는 것도 떼내는 거고, 이제 떼고 난 이후에 이제 요도와 방광을 마지막에 이제 이어주게 되는데요. 그 이어준 부분이 그 수술한 이후에 그 소변이 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립선을 떼고 난 이후에 대부분 이제 수술 전에 비해서 이제 발기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경, 발기를 담당하는 신경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전통적인 개복 수술보다는 좋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죠. 요실금 부분도 마찬가지고.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줄이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전립선 암 수술은. 부분 신장 절제술. 그러니까 신장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건강 검진들을 많이 하시니까 조그마한 혹들이 이제 신장에 이제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신장을 완전 하나 통째로 제거하는 수술을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그 혹만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요. 그 혹 제거하는 수술에 있어서도 로봇 수술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 신장 같이 큰 거를 통째로 로봇으로 이렇게 빼내는 것도 가능합니까? 최소 침습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분 몸에 저희가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절개창을 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사실 완전 신장 절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거나 그 큰 신장을 꺼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피부에다 이제 좀 대야죠. 예. 개복까지는 아니고 그 개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딱 신장에 빠져나올 정도로만 이제 절개창을 좀 내야죠. 그 창이라 그래요. 절개창, 윈도우. 열어야 되니까. 네. 또 부분 신장 절제술 말고 로봇 수술이 도움되는 경우 또 뭐? 도움되는 경우들은 뭐 너무나 많은데요. 다 도움이 되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아직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뭐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퇴원도 당연히 빨리 하겠죠. 네, 퇴원도 당연히 빠르고요.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단점은 비용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비용입니다. 비용 말고는 단점이 없어요? 단점은 없습니다. 네. 단점은 오로지 비용이고요. 비용만 로봇 수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왠지 있는데 약간 숨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모른다고? 그래도 혹시 좀 이런 거는 그래도 약간 좀 로봇 수술이 오히려 불편하다. 만약에 이전에 수술했던 부위를 다시 들어갈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봇 수술이라든지 복강경이라든지
배에 이제 가스를 채워가지고 빵빵하게 이제 배를 좀 부풀린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수술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협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개복 수술을 권유드리고, 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복강경과 이제 로봇 수술을 이제 같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로봇 수술은 이제 비싸고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수술을 하다가 혹시 이제 좀 뭐가 잘 안 풀려가지고 네. 개복을 했어요. 그러면은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로봇 수술 비용을 병원에서 정한 그런 병원들도 있고, 그냥 수술하는 의사가 그냥 알아서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는 로봇 수술 그냥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렇게 받지 않을까. 그게 좀 애매한 게요. 로봇 수술을 하면 소모되는 되게 용품이 예, 되게 소모 많아요. 용품이- 일회용품. 소모용품이 몇백만 원 되거든요. 아, 네. 그 로봇 수술 그냥 고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이제 모든 수술이 이제 소모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모품이 이제 로봇 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 비싸죠. 뭐가 되게 있어요? 비싸요.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뭐 한 10번 작동하면은 그다음에 못 쓰는 팔 뭐 이런 것들. 팔이 그래서 그 팔에 민감하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이거 가위질이 잘 안 돼. 이건 몇 번 쓴 거야? 저는 8번째 쓰고 있어. 나는 이거 새 걸로 달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팔도 몇 번 못 쓰고 뭐 다 하여튼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로봇 수술로 세팅 다 했는데 개복을 하게 되면 사실 비용이 뭐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절대 로봇 수술을 하면 안 된다거나 할 수 없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은 할 수 없는 수술은 없습니다. 사실 로봇 수술로 할 수 없는 수술은 없는데, 굳이 로봇 수술로 이걸 해야 되냐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가성비라는 거죠. 결론을 따지자면은 비용 부담 가능하면은 하는 게 좋죠. 네, 비용 부담이 가능하면은 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절개창 최소 침습으로 하는 게 사실은 로봇 수술에서의 가장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절개창이 좀 커지는 그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자면은 전립선 암 수술, 그다음에 이제 부분 신장 절제술, 네. 그 외에 이제 어찌됐거나 그 떼내는 장기가 작을 때, 작을 때 사실은 로봇 수술의 장점이 좀 극대화가 되고요. 이제 완전 신장 절제, 뭐 이렇게 좀 나오는 장기가 좀 큰 그런 경우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피부에 이제 절개창이 커지기 때문에 약간의 좀 장점이 좀 줄어들게 되죠. 오늘 로봇 수술 이야기 해봤는데 재밌네요. 네. 네.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 게임 하는 거 한번 얼마나 잘하길래 로봇 수술도 잘하는지. 네, 봤습니다. 나이삽에 의사 선생님들 모아놓고 게임 배틀 한번 할까요? 그럼 로봇 수술하는 분들이 우승하는 겁니까? 자, 오늘 비뇨의학과 로봇 수술 관련한 이야기들 이대목동병원의 류호영 교수님하고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